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참여연대 팟캐스트 그렇지만은 NGO들이 만들어서 재미없다라는 편견을 깨고 요즘 순항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잘 들어주셔가지고 팟빵에서도 또 아이튠즈에서도 정말 순위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급기야는 아이튠즈에서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더 많은 시민들을 우리 시민운동이 또 참여연대가 많이 또 설득력 있게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날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 해놓고 순위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상희 교수님,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께서 이렇게 순위에 절절매는 저를 이렇게 디스를 해주셨습니다. 그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상희 선생님 오셨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이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는 오늘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총선이 딱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들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총선 시민 네트워크, 총선 50일 남았고 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는 거로 총 결집해 있고 마침 오늘 또 총선 청년 네트워크가 독자적으로 낙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시민사회에서 가장 많은 선거 대응을 해오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참여연대 이태호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사무처장이셨는데 정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네. 주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보시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이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되셨고요. 저는 네. 물러나서 정책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널리 알릴 일이 아니어서 다 쑥스럽게 숨기고 있었는데요. 참여연대 팟캐스트는 참팟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동안 5년 동안 수고해 주신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께서 정책위원장으로 또 역할을 해 주시기로 했고 한상희 교수님은 계속 올해도 참팟을 해 주시고 참여연대를 응원해 주신 역할을 해 주기로 했고 저는 쑥스럽게 협동사무처장에서 이제 공동사무처장으로 우리 같이 협동사무처장했던 박근용 씨라는 분과 함께 저희가 참여연대 열심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께는 신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특정입니다. 특정. 예, 참팟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는 예. 양 말 나온 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따뜻한 분위기. 그렇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근데 총선 50일 한상희 선생님. 네. 뭐 이건 꼭 참여연대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 총선 50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희망인가요, 절망인가요? 깝깝하죠.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 그런가요? 예. 아니 저는 뭔가 해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때문에 깝깝하신 거죠? 아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그 정치적인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개성공단부터 뭐 북핵도 있고 예. 또 불통 정권이라는 것도 있고 무능 무책임 정권도 있고요. 불처벌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총선의 과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그렇죠.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총선에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의제가 제대로 안 되고 네. 있다. 그렇죠. 총선에서 예, 뭐 이태호 민생 문제라든가 예.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삶의 문제가 지금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고 네. 보면은 지금 국회에 정당이 있습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정당을 대신해 가지고 네. 앞장서서 여론을 조작하고 뭐 북한의 위협이 이러하니 국회의장을 막 밀어붙여 가지고 테러 방지법 같은 거 직권상정해라라고. 뭐 김정은이 자기 부하들한테 테러 대책을 세워라 그랬다면서요. 테러 대책을 세우라고 했으면 이제 테러가 북한에 온다는 얘기지만 네. 지금 국정원이 했던 말이 진짜 애매모호합니다. 테러 역량을 준비하라고 시켰다는 건데요. 아니
설사 테러리스트라 할지라도 자기의 인력이나 자기의 부대를 테러 역량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 설사, 어느 테러 단체도 IS도 자기 부대를 테러 역량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그리고 테러 역량이란 말은 성스러운 전사라고 부르죠. 네. 성스러운 전사라고. 항상. 테러라는 말 자체가 나쁜 안 의미가 쓰죠. 들어가 예. 있거든요. 그럼 테러 역량이란 말은 지극히 주관적인 국정원의 해석일 뿐이죠.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그 테러 역량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마치 테러 방지법 만드는 이유가 IS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통령 나서서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을 IS로 비유까지 해가면서 정말 국민을 못 오가면서. 근데 아니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핵 문제 이후에는. 근데 또 그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압박한 결과로 오늘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면서 테러 방지법을 직권상정하겠다고 그랬던 거죠. 아니 그동안 잘 버티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라고 알려졌던 정의학 의장이 예.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약간 돌변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그게 정말로 이상하다는 예. 겁니다. 국회의장이면 의회주의의 보루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났다면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이거 빨리 처리해서 비상사태를 막자. 예. 국회의장이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누가 보기에도 지금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의회주의를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그걸 국회의장이 나서 직접 직권상정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의회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정원의 브리핑 한마디에 그랬다 그러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밑도 끝도 없는 테러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국정원의 첩보 한마디에 국회의장이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포기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는요. 예. 전쟁 사변 예. 또는 그 천재지변 지금 현재 그 포탄이 터지고 예.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 도로가 끊어지고 할 때 이럴 때가 국가 예. 비상사태죠. 지금 그런 위험이 어디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면은 그게 비상사태인지.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 대선에서는 국정원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지만 예. 이제는 아예 공공연에 나서서 국정원 스스로가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선거 의제를 국정원이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자체가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네. 예. 테러 방지법 같은 이 반인권적인 법안이 통과 안 돼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테러 위협이 있다 그러면 모든 정치 일정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써부터 초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뭐 유신 예, 선포하면서 예. 정치 활동 금지시켰던 그 행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재밌는 거 요상한 게 대통령은 분명히 처음에는 IS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된다는데 요즘에 IS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네. 갑자기 북한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근데 그다음에, 예. 사회자님 제가 조금 설명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 제일 전문가시죠. 여론에 설명해 주세요. 대해서는 북한 위협 때문이라고 엄청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예. 여당이 오늘 국회에 상정한 테러 방지 법안에는요 북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렇다면서요. 예.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대체로 이제 법안에는 북한 이야기 없다면서요. 테러 방지법이 지향하는 그 테러 단체라는 거는 유엔에서 테러 단체로 지목한 단체. 그러니까요. 예. 근데 북한은 그렇게 지목된 적이 지목이 없지 안 됐잖아요. 옛날 네. 미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에서가 또 해제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예. 예, 지금 8년째 미국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와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핵으로 위협하는 국가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테러를 했다라는 그런 증거라는 아니 이런 거 없는 그게 거 아니에요. 논리가 이제. 궁하니까 뭐 북한이 IS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딴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갑자기 주말 사이 네. 지난 주말이랑 그 우리 이태호 정책위원께서도 뭐 긴급 기고다 그러시는데 무슨 요인 암살을 한다 또 북한이. 요인 암살, 독극물, 공중 시설에 대한 폭파, 네. 뭐 기타 등등 구체적인 사례처럼 이렇게 열거했지만 국정원이 늘 간첩이 하기도 하고 테러 분자가 하기도 하고 하여간 모든 종류의 그 국정원 찌라시에 늘 나오는 것을 마치 지금 뭐 임박한 무슨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늘 해왔던 유신 때부터 간첩이 그거 오면 있죠, 뭐. 공비가 오면 이런 짓 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그냥 열거되어 있는 것에 또리 불과합니다. 장군 뭐 뿔난 그 예. 늑대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겁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선거 분위기도 안 뜨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도 만드는데 네. 정작 거기에는 북한은 대상으로 되어 있지도 않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란 말이 아예 나오질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김강진 의원이 낸 자료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웬만한 나라들이 다 테러 방지법 있다 그랬는데 국회 조사 보니까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꽤 있는 거로 되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테러 방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테러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예. 테러와 관련된 자금 조달을 억제하고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공중 협박 목적 자금 통제에 관련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정보를 지금도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자정보, 예. 예를 들어서 통신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정부 문화관광 체육부 문화관광체육부 하니까 무슨 체육시설인 것 같은데 예. 정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추적을 하고 예. 필요할 경우에 법원에 의뢰해가지고 영장을 받아서 예. 얼마든지 그렇죠. 도감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또 영장 잘 때 해주는 부분이 법원의 없잖아요. 재판부 자금 세탁 방지법도 있고 그렇죠. 일반 형법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잖아요. 살벌한. 그리고 예. 지금은 테러 대책 부대가 남아 돌아가지고 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실제로 쌍용차 진압할 때 어떤 부대 투입됐죠? 특공대. 대테러 예, 부대가 대테러 부대. 투입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노동자 파업도 테러 진압과 동일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 육해, 공군, 해병대 모두 대테러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군인하고 경찰이랑 뭐 국정원 요인을 합치면 100만 명 가까운 나라잖아요. 네. 실제로 군대가 60만이 넘고 경찰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국정원 직원도 뭐 안보라고 하지만은 알쏭알쏭하겠지만. 몇만 명 예.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검찰에도 몇천 명의 인력이 있고 이렇게 엄청난 공안 인력이 있는데 테러를 못 막는다. 법 하나가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예. 이 정말로 법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또 두려운 거짓말이 게 심하네요. 예. 무슨 우려가 있다, 뭐 걱정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막강한 권력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기거리 코거리 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보다 그 조항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면서 그렇죠. 예. 테러 위험 인물. 테러 네, 네. 위험 인물로 네. 단주를 해버리면 예. 지정해버리면 예, 테러 단체는 예. 유엔이 정한 테러 단체라고 정식화돼 있습니다. 예. 마치 굉장히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처럼 테러 단체는 정확히 써놨어요. 유엔이 정한 테러 단체. 근데 테러 위험 인물은 유엔이 정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저는 일단 걸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맨날 디프리나 심지어 경찰들 만날 때에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 당신들 내가 그런 말을 다 하다니.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좋은 세상 오고 좋은 정권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경찰서부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을 그분들은 테러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경찰을 민주적으로 예쁘게 국민 사랑받는 조직으로 바꾸는데 일조하겠단 말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저놈이 테러할 거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 점이 예. 정말 큰 문제고 사이버 테러라는 용어도 나눠되고 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해커 조직이 사이버 테러를 하려고 그런다 이러죠. 예. 북한의 해커 조직이 미국에 있는 소니사를 해킹한 것으로 미국이 주장하고 미국은 그렇죠. 증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해킹은 테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그 정부는 사이버 테러라는 밑도 끝도 없는 용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치, 해킹도 테러로 정의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나니머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왜 어나니머스를 단속하거나 그 자금을 추적하거나 그 통신 기록을 감청하거나 하고 있지 않죠? 어나니머스는 오히려 테러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그렇죠. 내고 네. IS도 자기들이 해킹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내고 그런 걸로 알고 그 있는데 테러라는 심지어 개념은- 북한 해킹도 하고 네. 예. 밑바닥에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폭력을 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게 깔려 있는데 사이버라는 개념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잖아요.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 비국가적인 네. 방법으로 이런 게 이제 보통 네. 테러의 특징인데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기도 하니까 자 저희가 청취자들께서 어이구 총선 50일 이야기한다면서 이렇게 테러 방지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했는데 바로 지금 올해 총선의 성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태호 정책위원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분위기가 전혀 안 뜨고 테러 방지법이냐 아니냐 국정원이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심지어 그리고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십시오. 뉴스의 70~80%가 남북관계 북한 뉴스예요. 뭐 북한이 무섭다. 곧 있으면 뭐 전쟁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완전 선거 분위기가 안 떠가지고 오늘 총선 청년 네트워크 청년단체들 호소문 들어보니까 이게더라고요. 남북관계도 좋은데 제발 민생에 대한 뉴스, 선거에 대한 뉴스, 청년들의 고통에 대한 뉴스 이런 유권자들의 활동에 대한 뉴스 좀 내보내달라고 호소를 하는 지경까지 와 있거든요. 국가 비상사태에 무슨 선거법입니까? 예. 지금 한상희 선생님
유머이시죠? 예. 네, 국정원의 해석에 따르면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게 된 그 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는 해석에 따르면 총선을 연기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왜 네. 총선을 합니까? 뭐 26일 날 곧 있으면 테러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해석과 세계관이면 곧 있으면 테러 나오고 전쟁 나는 건데 그럼 전부 다 예비군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위중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예. 뭐 전국구 자리가 몇 개, 뭐 지역구 자리가 몇 개 그 협상하고 있을 때요 어디? 아 여러분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연대에서도 오늘 또 기자회견하고 있고 여러 인권 단체들뿐만 아니라 뭐 정보 인권 단체들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강력히 반대했는데 지금 야당이 이렇게 서서히 그 여당과 협상에서 일부 밀리는 것도 정의화 의장한테 악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로 반대했다면 정의화 의장이 야당 눈치를 좀 봤을 텐데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뭐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흐름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문제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 2월 13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땐 약간 시점이 지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직권 상정한다는 건가요? 예, 오늘 직권 상정하겠다고 했고 예. 국회의장실에서 처음 나온 입장은 1시 반까지 여야가 조정을 끝내라. 예. 그래서 그 조정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직권 상정을 하겠다라고 그랬고요.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국회 상임위에서는 여당이 자기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이 의안 조정을 하자고 신청을 했는데 직권 상정된 상태인데 무슨 의안 조정을 하냐 거부해서 예. 사실은 지금 자칫하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안이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고 알려진 여당 안이 예. 그대로 수정 없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고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 만약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직권 상정을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야당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인권단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인권 침해 조항만큼은 삭제하고 수정안을 올려야 될 터인데 네.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경우에 필리버스터라고 하시죠. 예. 의사 일정을 연기시키기 위한 무기한 연설을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국회법상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맹점이 여야가 26일 날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약속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사 야당이 그 독한 마음을 먹고 3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6일 날 이후에 계속한다면 선거법이 처리되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3일간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 미디어 악법 우리가 못 막아가지고 그 사회 독보섯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 종편에 하루 종일 편파 방송, 외국 방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국가보안법보다 더 악법이고 위험한 법안이라고 하는 테러 방지법, 테러를 예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자국민 중에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 악용되게 분명한 법이 지금 통과될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써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굉장히 암울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총선 50일 남았는데 이태호 정책위원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럴 때 네. 어떻게 우리가 참여연대가 이럴 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호 정책위원장과 제가 사회각계 원로 선생님들 만났는데요. 참여연대 이제 고문 선생님들 중심으로 정말 참여연대와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가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라. 유권자들의 담대한 행동을 촉진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의원들을 뽑아서 네. 그 사람들이 오늘 통과될지도 모르는 테러 방지법을 폐기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다 선거에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뭔가 실정에 실정을 거듭하고 악행을 거듭하는 집권 세력을 심판하자라는 최소한 그런 호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하자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 테러 방지법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지도 모르는 생각할 게 뻔한 이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라도 국회 내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이태호 정책위원장님. 예, 사실은 상황이 이러니 뭐 낙관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사회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라도 해야 된다. 이 상황은 너무도 참담하고 예. 국회가 국회 노릇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 그럴 것이 2년 전에 우리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들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죠. 정부가 아무 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한 게 뭐냐? 사실 세월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가족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한 것은 그러니까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정말로 비극적인 일 그리고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다. 그리고 그게 실효성이 당장 있든 없건 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는 거다라는 거였죠. 근데 네. 총선은 뭡니까? 총선이 가장 중요한 유권자의 기억의 공간이고 예. 유권자들이 무언가는 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총선을 저도 기억과 심판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유권자들이 나서야 된다. 물론 선거는 누굴 뽑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정당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누굴 뽑기 힘들 수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고 또 갈라내거나 쳐낼 사람들은 쳐내서 기억과 심판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총선 시민 네트워크의 정신이고 그것을 위해서 총선 시민 네트워크 자체가 낙선 운동도 불사하고 네. 그 외에 각계각층에서 그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시민들의 결심이나 행동이 있으면 그걸 전체로 같이 모아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4년 전에도 총선 이런 네트워크가 이제 발족했는데 그때도 이제 주목을 끄긴 했지만은 그때보다는 다행인 건 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혼용무도한 정권 상황에서도 4년 전 오히려 사람들은 총대선에 기대가 컸는데 네. 오히려 총선 연대는 주목을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건지 언론도 총선 시민 네트워크 발족 시도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총선 청년 네트워크 발족 및 낙천면당 발표는 기자들만 한 40명 넘게 굉장히 꽉 잡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참여도 있진 강대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국민적 관심 그다음에 대다수 언론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과장인 것 같으니까 상당한 언론의 관심까지는 일단은 받는 게 선거 분위기는 안 띄지만 유권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건 지금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지난 2월 17일 날 총선 시민 네트워크 그리고 2월 23일 오늘 총선 청년 네트워크 발족 그 청년단체들 전국에서 16개나 모였더라고요. 교육비, 주거비, 뭐 통신비,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뭐 가계부채 이런 거 시달리는 청년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순항 그래도 이렇게 출범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경님께서 낙천 운동도 불사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도 기대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뭐 기억하고 심판하자, 예. 낙천도 하자. 뭐 좋은 정책 제시하자 뭐 요렇게는 알고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좀만 더 설명해 주시면.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2000년에 시민단체들이 낙천 운동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시도했었는데요. 뭐 가장 잘 알려진 건 2000년 낙천 운동인데 그때는 전국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동일한 기준.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 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부패. 반인권 전력, 뭐 헌정 파괴 전력, 기타 범죄 등을 중심으로 낙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종류의 그 부패 행위자나 범죄 행위자들은 각 당 공천 과정에서 대체로 걸러지기도 하고 또 걸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왔죠. 그리고 시민들의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쟁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낙선 리스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국정원 내 정치 개입 사건에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용판
뭐 말씀하셔도 되죠. 뭐 우리 그렇죠. 온라인상에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도 합법입니다. 사실은 뭐 본인이 선거법에 무죄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하더라도 실제로 국정원을 비호해가지고 네. 수사를 방해한 것은 사실 그 아닙니까? 팩트로 확인됐잖아요. 아니 네. 자기 그 공보판에 네.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다는 걸 자랑으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왜 이미 국회의원이 그것이 되려고 하는지. 반민주주의, 그렇죠. 네. 국회를 무시하면서 국회가 있다는 완전히 거니까. 헌정 질서를 방해고 선거 행위 그 자체를 예. 무시한 사람인데 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낙선 운동하자, 낙천 예. 운동하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런 분들 예. 발표되면. 또 예. 용산 참사에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아, 경찰도 죽게 예. 만들고 시민들 죽게 만든 사람. 예. 뭐 이 사람이 지금 김석기입니다. 뭐, 김석기. 김석기. 이미 지금 뭐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경주에 나온다는 거 예.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 청소시민 네트워크가 이렇게 지정해서 예. 발표한 건 현재 아니지만 뭐 발표를 안 했지만. 예. 적어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낙천 운동 하자라는 예.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민들이나 시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사 표현을 하고 나가서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낙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청소년 시민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예.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함께한 연후에 총선 시민 네트워크 이걸 두루 볼 때 적어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공천에 반대해야 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공천에도 반대할 뿐더러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거죠. 그 외에 뭐 탈핵이니 지금 국정교과서 밀어붙인 친구니 위안부 합의를 비호했느니 예. 세월호 가족들을 모욕했느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이번에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같은 게 날치기로 처리된다고 그러니까 노동계약에 한다면 또 이렇게 예. 하면 그건 또 앞장선 사람들. 더 큰 쟁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침 양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도 청소년 시민 네트워크랑 우리 뭐 참여연대 등 다 노동계약을 밀어붙이는 나쁜 의원들은 심판을 같이 하자. 네. 그리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정책을 이렇게 정당들이 약속하게 만들자. 이렇게 교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노동 게 뭐 중소상공인, 청년, 비정규직, 시민사회가 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제 결집되고 있는데 마침 이태호 정책님 말씀하셔서 세월호 참사도 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하고 가족들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 네. 모독 준 사람들 이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만약에 안진걸 2가 낙선운동 한다면 어디서 가자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어요. 사실 예. 솔직히 말하자면 인간 사회에서 낙선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선생님은 국회의원 낙선운동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낙마시켜야 될 사람이라는 낙마되게, 거죠. 예. 예, 정말 그렇죠. 정말 그런 너무너무 한심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너무 그것도 있을 수가 그것도 없는 기준 중에 일이에요. 일부 있는 거죠. 지금 뭐 4.16 네. 연대나 세월호 대응을 해왔던 단체 그리고 가족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방향이 너무 노골적이고 예. 심지어 조사를 하라고 보내놓은 여당 추천위원이 해수부 사실은 청와대겠죠. 예. 청와대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예 조사 방해 행위를 하고 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 들통나니까 사퇴하고 예. 사퇴해가지고 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석동현 씨 예, 지금 석동현. 네. 그 지금 특조위원이었죠. 특조위원. 예, 예, 부산에 세월호 출마한다고 특조위원. 예. 그러는데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낙선 운동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구에 가서 제발 특조위로 돌아와라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가족들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2000년 낙선운동은 그냥 부정부패 저지르고 군사독재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들 몰아내자 막 전국 다녔잖아요. 한상희 선생님도 기억하실 텐데.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낙선운동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호 특제로 돌아와라. 국회로 가지 말고 당신의 원래 소명은 이거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낙선운동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석기 씨는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당신이 가야 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다. 어딜 가려고 하냐.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운동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거 낙선 좋네. 운동이 아니라 지자리 찾아주기. 그러니까 제자리 좋네. 찾아주. 오! 재밌네요. 예. 제자리 찾아주기 운동. 당신의 자리는 예. 여기다. 굳이 국회를 가시려고 갈 데가 많이 있는데. 예, 근데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예.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주려고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몇몇이 국회에 남아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래도 이양 임기 다 끝났는데 좀 봐주죠 뭐. 예, 이제 19대는 너그러이 넘어가고 일단 20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무튼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이렇게 전국에 참견 없는 단체가 결집해서 시민 여러분 아주 활발한 활동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도 개통했고요. 오늘은 공천 부적격자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 코너도 이렇게 오픈하고 역시 그거에도 예상보다 기자들이 많이 와서 네. 취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힘냈으면 좋겠다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감히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왜냐면 요즘에 너무 만나는 부분들마다 총선 아까 한상희 선생님처럼 답답하다 그러시니까 예, 이태원 아니 그 기자들이 정책에는, 예. 그렇게 취재를 많이 오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시대의 무의식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암울하고 억압당하고 뭐 그냥 못 살 것 같은 그런 세월 속에서도 뭔가 희망이라는 그런 그 잡고 늘어질 만한 지푸라기가 있잖아요. 예. 이 지푸라기 의식이 이렇게 총선연대 만들어지고 하면은 그에 취재하고 보도하고 전파하고 하는 그런 의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마저도 그렇죠. 그런 시대의 네. 무의식 뭔가 네. 약간 저항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네. 거에 뭔가 공감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예.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우리 유권자들의 네. 행세를 취재해주는 예. 예예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보기에도 지금 정치는 죽어 있는 거죠. 예. 설사 정말로 우리 국회 앞날을 걱정하는 합리적인 국정원 직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지금 정치가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떠나가지고 지금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고 국정원 한마디에 들썩들썩하는 매우 위태로운 체제라는 것 등등의 지금 말하자면 뭐 상황에 대한 인식들은 모두 네.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점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안진걸 처장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조금 부연하면요.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서 저희 시민 네트워크나 그리고 산하 단체들만 공천 반대 리스트 발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거를 참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정한 기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네.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데 공천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네. 이 사람은 정치를 하는 게 하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어떤 기준이라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예. 저희 입장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저희가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면 그 모두를 여당 공천심사위원회, 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유권자들의 뜻이 공천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공천 반대 기준에 반대 인사에 포함시키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간 이 사람은 이런 범죄 혐의가 있고 지역구에서 이런 나쁜 일을 했고 뭐 이런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저희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 보내주십시오. 오늘이 2월 23일. 3일이죠. 예.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7일 동안 받아서 저희 나름의 검증을 거친 후에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예. 이 순간에 이제 예, 한상희 선생님. 따따따 뭐 이건 이야기 제가 해드려야죠. 그래서 총선 시민연대 홈페이지가요. 총선 시민네트 홈페이지가 2016 change.net 쉽습니다. change 아시죠, 여러분? change.net 그냥 2016 change.net.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홈페이지 선생님도 좀 이따 이제 들어와 보시면 선생님 좀 이따 바로 끝나자마자 공천 부적격자 하나 신고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어떤 분노로. 선생님 지금 선생님 눈에 김진태 의원이 보여요. 김진태 의원이 보여. 아니요,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가족들한테 가장 많은 막말한 사람으로 꼽히거든요. 저는 또 제가 잘 아는
이야기하는 줄 알았네. 다른 사람이. 그 제2로 시작하시는 분. 그래도 우리가 친구를 제보하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죠. 예, 친구는 제보하라고 안 할 테니까 2016 change.net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고요. 정말 방금 이태호 정책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낙천운동 더 진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체들 중심으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그렇죠. 하겠다. 그리고 네. 이걸 한다니까 여야 정당이 약간 긴장 나는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좀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예. 이거 선거법 협상 늦어지고 예. 또 지금 뭐 국회에서 공안정국 만들어가지고 막 테러 방지법 논의하느라고 솔직히 선거 일정이 너무 늦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든 야든 무슨 국민 참여형으로 엄청 떠들썩하게 참여민주적인 공천 과정을 밟겠다고 공약을 해놨지만 아무것도 사실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당이 못하는 거를 우리가 대행해 주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뽑지 마라.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 모아서 지금 여당 야당 지금 공천 과정 막 서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너무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보다 효과적인 형태로 지금 공천 하는 각 여야 정당에게 잘 전달해서 좀 더 민주적인 과정이 되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선거라고 한다면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이 암울한 시대에는 정책 선거보다는 오히려 속아내는 선거. 그러니까 최선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말했듯이 최악의 사람들을 속아내는. 그래서 조금 덜 나쁜 사람이라도 이제 우리 그 정치를 밝게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이런 선거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모여서 정말 나쁜 사람들은 우리 국회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후보를 쏟아내다 보면요, 그 정책 선거도 다 자연스럽게 되는 그렇죠. 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부정부패하고 군사독재 정권 앞장선 나쁜 놈들이 이렇게 몰아내는 거였는데 요즘에 아까 이태호 정책위 설명해드린 것처럼 노동계약이라든지 경제민주화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을 몰아내자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노동계약이나 경제민주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공제민주 공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나 노동이 존중받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가 부각되어 있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세월호 가족들을 모독하고 끝없이 모욕 주는 나쁜 후보를 몰아내자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그리고 또 국민의 보다- 안정권에 좀 더 그렇죠. 관심이 많은 보다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를 뽑겠죠. 만들기 위해서 예. 앞장서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그렇죠. 있으니까 후보들이 그런 효과도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총선 낼세 또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예전에 2000년 총선 연대 때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때 그 대규모 낙천운동의 네. 감동이 여전하실 텐데. 사실 그때 예. 낙선 운동 하는 바람에 선거법에 낙선 운동도 선거 운동으로 들어갔죠. 예, 허용 그리고 이제 네. 허용이 됐죠. 그렇죠. 다만 근데 네. 선생님 너무 짜증 나는 게 온라인에서는 다 된다는데 오프라인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시민들이 온라인에 있는 시민만 시민이냐 길 가는 시민이 시민이 아니냐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120년 전에 일본의 그 다이쇼 정권이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 귀족들에 저항하는 평민 세력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거법입니다. 일제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선거법에도 남아 있었군요. 그렇죠. 그게 그 뭐 일제라고 이야기하기 또 뭐 한 그 이전의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일본 한 세기 제국지보다 전의 것이에요. 예. 한시 그걸 만에. 아직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사실은 예전에 돈은 맞고 말은 풀겠다고 해놓고 돈은 돈대로 쓰는데 말이 묶여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참여연대 계속해서 선거법 개정 운동 해왔잖아요. 이태호 정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 아무튼 오프라인으로 요건 하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총선 청년 네트워크 분들이 먼저 선봉을 서가지고 14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어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최경환 부총리,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전월 상한제 반대하는 의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은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순 의사 표시인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또 알아내가지고 중지공문 불법이다 처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어휴. 오프라인에서는 1인 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예비 후보자들 예비도 없죠. 지금 네. 선거구도 없는 판에.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심지어 공천 반대나 네. 단순 의사 표명도 안 된다고 네. 하니까 선거 분위기가 더 안 뜨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낙선 운동이 다 불법돼 있고 다만 예전에나 지금 예전에도 뭐 기자회견하는 것, 자기 회원들에게 온라인으로 낙선 정보를 보내는 것 등은 합법이었다가 저희가 온라인에서만큼은 낙선 운동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의 제한 기간 다 풀자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선거 운동이 합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참여연대가 헌법 소원해가지고 된 네, 거예요. 그렇죠. 참여연대 입법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고 역시 전체로 보면 시민단체 전체의 정치개혁 운동의 개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헌법 강의하면서 참여연대라고 자랑하잖아요. 예, 오프라인에서는 아, 예. 문제라는 겁니다. 예. 오프라인에서는 과거보다 더 나빠졌어요. 2000년 낙선 운동할 때 낙선 운동이 효과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필사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낙선을 권고하는 편지를 보내는 게 합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낙선을 요구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이게 자동 응답기가 아니라 개인들이 전화를 네. 걸면 네. 합법이었어요. 지금 이거 모두가 불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기자회견도 실내에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하는 것 외에 모든 종류의 활동이 불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정치권은 그 4대강 때부터 정책 반대 캠페인도 거기서 후보나 그 선거에 임하는 당의 이름이 거론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됐죠. 4대강 반대하고 친환경 무상식 네, 반대가 네. 새누리당이 강행하니까 심판하자 그렇죠. 했다가 이분들이 다 기소돼 갖고 벌금이 나왔어요. 이게 이겁니다. 예. 지금 테러 방지법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심판하자 그러면 합법입니다. 근데 테러 방지법 강행 처리한 새누리당 심판하자 그러면 불법이에요. 당이 명시돼 있다는 거죠. 그게 선거에 영향을 현수막도 미치는 못 걸게 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 유권자들의 권한이 이렇게 침해되는가. 예. 근데 정작 국정원은 공공연하게 브리핑하면서 선거운동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관변 단체들이 예. 보훈처 공문 받아가지고 민생 살리기 서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실상 서명 운동이잖아요. 지금 선거 그게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여연대가 했던 소송 때문에 합법이 된 겁니다. 예. 이건 총선 정치 쟁점이라고 해서 선관위가 처벌했는데 4대강 반대 운동에 대해서 총선 정치 쟁점이라고 해서 선거 기간에 서명하는 게 왜 잘못됐냐 우리가 해서 재판부가 이거는 무죄가 됐어요. 예. 다만 이거 한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을 거론했던 사람들은 다 선거법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무슨 쟁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관변 단체들은 민생 살리기 서명 운동을 선거 기간 내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청년들은 한 명 1인 시위도 처벌받게 되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헌법학자로서 또 한마디 하셔야죠, 한상현 선생님. 말이 안 나오죠. 이건 헌법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정치 윤리 상식의 문제고 정치 영역과 도리 문제거든요. 국민에 대한 예의의 영역인데.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되는 정책이 있어서 이 당이 이걸 밀어붙였다. 국민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면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태우 위원장님께서 아주 뭐 그 기준이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 여당에 유리하면은 봐주고 불리하면 안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서명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십만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계속 동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박근혜 정권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경제 정책, 민생 정책을 파탄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네. 그 서명운동 효과가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당이나 노동계나 그렇죠. 시민사단체가 네. 반대해서 지금 법이 통과 안 돼서 마치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열심히 선거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이거 서명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노동계가. 그게 선거운동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렇죠. 선관위는 단속해야죠. 아주 선관위 겸연한 지금 선거운동이죠. 네. 네. 제가 그 부분은 불법 국가기관 관변단체 불법 부당한 선거 개입 감시 캠페인단을 또 2월 24일 날 2시에 발족시키는데 우선적으로 그것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고엽제 전후회 같은 단체들은 보훈 단체라고 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하게 꼭 선거 운동이 아니라 정치 캠페인을 하면 안 됩니다. 민생 살리기 서명 보훈처 공문 받아서 나가는데 고엽제 전후회 차량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예. 앰뷸런스가 왜 서명운동에 동원돼야 됩니까? 고엽제 전우들, 환자들 예. 후송하러 그거 100대씩 200대씩 동원해가지고 집회하고 서명운동 받고 오늘도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시위를 예. 고엽제 전우의 차량을 가져와서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반 시민의 그런 참정권은 다 네. 짓밟으면서 오히려 국가로 돈 받고 특정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건데 저희 꼼꼼히 욕 방금 이태호 정치위원님 지금 제보를 해주신 거네요. 일종의 불법 설사 부당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아니더라도 서명운동을 정부의 예산을 받은 차량을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예. 아니 그거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 바로 차량을 몰수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현행범이니까 몰수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선관위 고발, 뭐 감사 청구 등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아니 거고요. 그러면서 정교조 선생님들이 뭐 교원 지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정치 활동했다고 그냥 그러니까 징계하고 아니 그러잖아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시국선을 올렸다가 네. 그거로 징계를 당하고 있잖아요. 정부 그렇죠. 비판도 네. 못해요. 정부 비판하다 보면 화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우리 레토릭 같은 표현 네. 물러나라 뭐 네. 퇴진해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도 진짜 퇴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화나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퇴진해라고 쓴 사람들은 다 국가공무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도 못하게 하는. 자, 분노할 게 너무 많지만 총선 50일 남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뭐라도 합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총선 시민 네트워크에 1000개가 넘는 단체를 집결했고 지금도 속속들이 많은 단체들 또는 개개인의 국민들도 연락을 주십니다.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 걸 하고요. 근데 이제 이태호 정책은 요 총선 시민 네트워크는 대충 설명이 됐으니까 또 예. 이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거니까 진짜 선거구도가 안 뜨는 게 지금 국정원과 테러 방지법 이것도 있는데 네. 뉴스만 보면 정말 70%가 예. 북한 관련 뉴스예요. 예, 선거 관련 안 그렇습니다. 하고 네. 요거 이야기 좀 신북풍도 이런 북풍이 없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38선에서 총 쏘게 만들고 돈 주고 막 천안함 사건 악용하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선거 전까지 그냥 내일 전쟁 난다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KBS 뉴스에서요. 예. 공항에서 뭐 총기 밀수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하면서 네. 그냥 총기라고 하지 않고 테러 물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총기 밀수는 그러니까 늘 지금 있어왔던 안 돼요. 행위죠. 네. 네. 총기 밀수라든지 무슨 이런 그 그렇죠. 무기 밀반임들이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테러 이번에는 위반시키는 테러가 되는 것 같다고 네. 그게. 그게 테러 방지법이 남용될 우려가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남북 관계가 안 좋거나 긴장이 예. 고조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고 고조되는 것에 대한 해법이 선거 쟁점이고 선거에서 토론해야 될 사항인 건 분명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북풍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너무도 뻔하게 위협을 과장한다거나 오히려 군사적인 문제가 될 발언들을 국내 정청으로 남발해가지고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들이 반복되고 그걸 또 핑계로 해가지고 국내 정치 활동을 억누르거나 쟁점을 주변화시키는 것을 국가기구가 예. 조직적으로 일삼고 있다면 이건 문제겠죠. 이거는 명백한 북풍이고 선거 개입입니다. 매국 행위죠. 네. 지금 국정원장이 예. 사실은 북풍몰이 했던 그 당사자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그때 한번 처벌받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세련되게 하는 거죠.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서 뭐 정보 브리핑을 하니 많이 사실관계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칙을 보면 국정원의 그 예측은 맨날 틀리거나 아니면 말고식이었는데 그걸 지금 국정원을 전체를 집중해서 하고 있고 뭐 통일부라든가 통일부도 그거 아닙니까? 예. 개성공단 무슨 북핵 만드는데 증거 있냐 없냐? 증거 있다고 이러고 갑자기 또 증거 없다는 거 나는 네. 그런 장관이 그런 사람 처음 봤네요. 문제는 장관은 증거 없다고 그랬는데요.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해서 또 증거 있다라고 우겼는데 예. 장관이 증거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보수적인 언론도 증거 대라고 비판했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대통령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서 증거 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중동 비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위세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그냥 예, 그럼 위세가 꼬리를 내리시는군요. 위세가 공정한 정보 전달에 방해가 되고 예. 실제로 정보가 왜곡돼서 전달되고 그게 선거 직전이라면 이게 북풍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이 통일부 장관 재밌는 게
원래 이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잠정 또는 일시 중단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에 까였잖아요. 그래서 입술도 막 부르트고 맞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까였다. 그래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 발표했잖아요. 근데 뭔가 만회하고 싶었나 봐요. 개성공단 전면 폐쇄 증거를 자기가 대야 되니까 갑자기 핵으로 전용됐다, 핵으로 사용됐다라고 갑자기 깜짝 놀란 메가톤급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증거 대라니까 증거 없다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또 부른 거야 이 장관을. 증거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갑자기 또 통일부가 보도자가 된 거 아시죠? 그럼 증거 없다고 말한 것이 또 전용 또 말이 잘못됐다는 근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와. 국회에서 대통령이 증거 있고 전용됐다고 말했는데 네. 그 수년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럼 진짜 알고 문제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를 하면서 어떤 정세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떠한 정세에도 도 개성공단을 예. 멈추지 않겠다고 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 합의를 깼다는 거고요. 예, 예. 둘째,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게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걸 예전부터 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그것을 알고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해 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예, 그, 예. 유엔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디디 이 발언까지 나왔잖아요.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아니요, 지금 상황에 그러면 보면은 이제 물귀신 작전인데 다 좋아요. 그것까지. 그러면 알고도 돈을 계속 보낸 거니까 어쨌든 집권 세력은 지금이니까 한 번은 돌아가셨고 그럼 지금 처벌받은 사람은 이명박하고 네. 박근혜예요. 아니 지금 문제가 국가보안법 뭐냐면요. 고발해야 국가보안법 될것 같아요. 위반뿐만 아니라 네. 내란 업무 내지는 내란 그 예비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로 이렇게 그렇죠.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은 조건을 받아- 반국가 단체거든요. 단체 예, 반국가 단체 지원했잖아요. 예, 지원해 줬잖아요.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죠. 이 일을 어찌 알고.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소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네. 법 전문가께서 네. 그러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특히 공안 검찰이. 이거 바로 이럴 때 고엽제 조은회라는 이분들이 고발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어버이연합께서도 고발도 해주시고. 예, 잠시 저희 어색한 침묵을 네, 이고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이게 많아가지고. 북풍이 아니라면 예. 또 다른 북풍 더 큰 북풍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예.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남북 관계가 불안정한데 이런 방식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예. 악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조중동이나 종편에 보면 김정은 사생활 참수작전 예. 뭐 이런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북한 영토 침범하는 뭐 예. 훈련도 예. 하고 뭐 그것도 예. 막 계속 예. 나오던데요. 아니 네. 이게 그냥 국내에서 선동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목적 외에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아. 지금 북핵 문제든 미사일 문제 해결에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무책임하게 막 남발하는데 그냥 한 번 실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여론머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 이게 북풍이고 이게 북풍에서 국내 정치만 망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나 동북아의 평화 전체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거 누가 회복할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금 중국에서 예. 남한 정부에 대해서 뭔가 지금 위협적인 발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경제 보복론 이야기도 나오고 벌써 무디스에서도 네. 대한민국 경제 그 신용 등급 하향할 수 있다라고 경고도 그렇죠. 나오고 네. 주가 폭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 경제는 보수가 경제는 잘하고 안보는 잘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안보도 완전 꽝이고 무능이고 불안해졌잖아요. 안보를 잘한다는 거는 이렇게 안전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안보라는 게 안전해지고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뜻인데 전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못 받고 지금 불안하고 이제 그 단적인 경제까지 지금 네. 망치려고 하는 것이지. 단적인 경우가 그 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감당이 안 되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약간 경제 위기지대로 이렇게 인식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화장품 회사들 예. 지금 중국 분들을 여기 와가지고 다 화장품 사가거든요. 엄청 사가죠. 네. 엄청 사가죠. 최근에 화장품 회사들 주식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중국 리스크가 생긴 거죠. 예. 이 과정에서 한중 관계가 꼬이면서 중국은 남한 경제에 대해서 제재니 뭐니 할 필요도 없다 그럽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수출길도 막히고 도산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아마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에 대해서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지만 중국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북한 기업과 법대로 합시다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 한국과 중국이 경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데 한중 간의 경제 관계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이 정부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무모하니까 어떻게 이걸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뭐 광암 강장에 나가가지고 뭐 농성이라도 하고 뭐 시국 아니 뭘 해야 될지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농성하지 말고 투표하고 총선 넷과 함께 낙천낙선 운동하고 심판운동 하자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정부 보고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정부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게 오늘 상관없는 얘기지만 예. 그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니까 진짜 이 말을 꼭 하고 예. 싶어요. 며칠 전에 문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규제를 빠뜨리고 살아남을 규제만 건지겠다. 그냥 이게 빠뜨리고 아니냐 물에 빠뜨리고 그 물에 빠뜨려서 물에 바다에 빠뜨려서 아, 자, 세월호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연대 했죠. 예. 근데 세월호도 빼자고요. 세월호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리는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모든 거 빠지고 살릴 놈 건져라. 그럼 죽일 놈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안보 안전하지만 죽을 놈 죽고 살릴 놈 살리겠다. 근데 그 살릴 놈 중에는요 중소기업도 없어요. 개성에 있는 갔던 우리 기업들도 없어요. 다 죽었죠. 다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재벌 몇 개만 있는 겁니다. 그게 살릴 만한 놈들이고 아니 중소기업을 그렇게 걱정하면 개성공단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올해 자영업 하시니까 자영업 파산율이 예.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예. 자영업을 살리는 정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이 혼용무도한 정권은 국민의 심판밖에 예, 답이 예.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비록 야권이 무슨 또는 뭐 분열 또는 뭐 분화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뭐 그게 선거에서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 국민의당 보고 더불어민주당 보고 우리들이 투쟁하고 생활하고 생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뭐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 싶으면 개인적으로도 외치든 뭐 모임 차원에서 외치든 하실 건 하되 어쨌든 집권 세력의 이 너무나 황당한 짓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심판의 목소리도 내주고 또 야당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견제를 못 하냐라고 준엄하게 꾸짖어 주고 그러다 보면 야권도 뭔가 분발하든 뭘 하든지 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정치공학적 고려 너무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일단 행동하고 그렇죠. 나서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주먹으로 때릴 수 없잖아요. 예. 표로 근데 때려야죠. 주먹보다 더 아픈 게 표거든요. 예. 표 하나 딱 던지면은 쓰러지죠 그 사람들은. 예.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좀 이야기했는데요. 60분 거의 다 돼갔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의 흥분은 근데 진짜 흥분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애정의 발로로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의 발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50일 정말 남은 총선 50일. 아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해야겠네요. 결국 그래서 사드가 강행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사드가 이제 우리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예, 오늘까지 이 언론에 따르면 사드 합의를 하기 직전에 한미가 합의안을 만들지 않고 지금 그 중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사드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드 합의가 제스처다, 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너무나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사실 사드 찬성하는 보수 단체들이나 보수 유권자들도 정작 자기 지역고 자기 지역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온다는 것은 중국 상대로 반경 1,000km, 뭐 2,000km에 있는 잠재적 적들에게 타겟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도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지역 개발하는 점에서도 그 지역은 죽어버리죠. 네, 아니 난 그렇죠. 무슨 뭐 엄청난 레이저 전자파 때문에 네. 건강에 유해하다는 건 널리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미국도 인정하고 네. 있고 그 반경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근데 하긴 뭐 우리나라 보수 정부는 전자파 사드 전자파만 문제입니까? 핵발전소 30km 근에 가까운데 뭐 수백만 명이 살아도 문제 없다는 거니까 예. 사드 전자파는 사실 거기에 보면 세 발에 피긴 합니다만 100m 까지고 101m부터는 네. 괜찮다고 하는. 탄저균이 들어와도 들어와도 항의를 한번 한
어떻게 입도 빵긋 한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 네, 당국. 그 얘기하면 또 오늘 한 시간 더 해야 됩니다. 예. 하여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예. 됐지만 사드만큼이나 문제 있는 것은 곧 일어날 키 리졸브입니다. 키 리졸브. 네. 거기에 핵 예. 투발 수단, 뭐 핵 전폭기,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하여간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핵 전력은 다 동원하고 예. 또 상륙 작전까지 훈련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예전에 그냥 상륙, 약간 가치중립적인 상륙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아예 북한 영토를 들어간다는 거죠. 침륙하는, 예. 침공하는 훈련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내륙 침공 예. 훈련이 돼 보니까 예.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예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연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역시 예전에도 군사 했는데 전문가. 예, 지금 훨씬 더 규모와 강도가 예.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그거에 그냥 이 상륙 작전은 사실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한미 간 상륙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연습하는 거다 했는데 지금 하여간 북한을 참수하느냐 하여간 북한 체제를 끝장내는 어떤 목표를 공공연히 군사당국이 천명하면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고 동원되는 무기가 역대 최대라는 점이 또 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혹시라도 작은 국제전을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참 우리 남북 주민들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긴 얘기지만 한 예. 가지만 분명히 해야 예. 되죠. 지금 어느 정부도 남한 정부도 북한 정부도 주변에 있는 일본, 미국 정부도 전쟁이 나서는 안 된다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아 요즘에 아니 지금 전쟁이 나서는 안 네. 된다. 충돌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요.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갈 때까지 가보자거든요. 북한 지금 갈 때까지 가보자죠. 네. 한국 갈 때까지 가보자죠. 일본 갈 때까지 가도 좋다죠. 미국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거잖아요. 그럼 죽는 건 우리들인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무장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국지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물론 최악의 순간에서 군 당국이 합리적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신락 같은 가능성에 이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한 기대를 다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 거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일본이나 미국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고 또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작권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전시작전권도 자기들 없고. 통제권에도 있지 않는 것을. 예. 그 무슨 예전에 미 국무부 뭐 왁게임 시뮬레이션 보면 뭐 한반도는 전쟁 발발 뭐 몇 시간만 지나면 몇 백만이 바로 그렇죠. 죽는다는데 네. 이렇게 막 위험한 불장난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도 20년 예. 통계죠. 300만이 죽고 하는 예, 것도. 지금은 예. 이제 훨씬 더 무기가 그렇죠. 고도화되고 예. 인구 밀도도 집중돼 높아졌기 있고, 때문에 예. 북한이든 대한민국이든 더 이상 호전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네요. 그리고 예. 개성이 있을 때는요. 개성공단이 있을 때는 적어도 북한과 대치하는 것이 개성공단만큼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북한이 군사를 개성공단 앞으로 배치했거든요. 예. 서울까지는 진짜 3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성하고 금감단이 사실상 휴전선을 이북으로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북한에서 이상 동향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여러 해석이 있었잖아요. 긍정적인 그 시절이 참 그립네요. 금강산도 갔다 오고 평양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도 네 오늘 한 5분 정도 총선 50일 그러나 총선의 구도를 결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사회 개입, 테러방지법이라는 황당한 법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 거기에다가 신북풍까지 선거 구도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여야 지금 선거 상황을 보면 한숨 나온다는 분도 많지만 그래도 뜻 있는 국민들이 또 전국의 시민사단체가 1000개가 넘게 정말 대규모로 모여 있는 겁니다.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고 2016 체인지.net에서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제보와 신고도 받고 있고 총선 청년 네트워크에서 낙천 명단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민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한번 뭉쳐보자, 집결해보자, 감히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정말 큰 일 열심히 해주고 계신 이태호 정책위원님 오늘 열변토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또 이렇게 당부의 말씀 또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고 한상희 선생님께서도 네. 한 말씀. 예, 뭐 시작에 드린 말씀대로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인다고 정치가 단박에 잘 될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뭐라도 하는 게 이번 선거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대선을 바꿀 수 예. 있고 그 뒤에 지방선거를 바꿀 수 있고 총선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기회다. 지금 정치가 거의 죽어서 무언가 안보 무능, 민생 무능, 그리고 민주주의 무능 단순히 야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당, 그 박근혜 정부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능하고 모든 것에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때야말로 참된 민주주의, 참된 민생, 참된 평화를 위한 행동이 시작될 때고 그것을 위한 어떤 정치적 힘이 커져나가기 시작할 때다. 이 커져나가는 이 에너지에 같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결연합니다. 예, 힘이 납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이태우 위원장님 초두에 기억의 정치를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라 그리고 심판하라.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하고 분노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기억은 그 자체로 정치력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분노해야 됩니다. 어떤 기억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분노라도 좋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떤 일들을 후보자 중에서 누가 만들었고 또 누가 그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후보자는 찍지 말고 네. 나를 위무하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그 결정이 어렵다면은 그 총선 시민 네트워크 홈페이지 와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총선심 네트워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요. 참여연대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3분 카레를 이렇게 비유해서 3분 총선이라는 그 사이트를 엽니다. 모바일 사이트를. 네. 스마트폰으로 자기 동만 치면 거기에 그 후보의 모든 정보나 낙천시켜야 될 사유 같은 거까지 뭐 그게 없는 분들도 있지만 로고가 오뚜기예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3분 총선입니다. 이름이 선관위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한 10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열심히 발로 뛸 테니까 시민 여러분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분명히 돌파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총선 시민 네트워크 이태호 정책위원장님, 사랑과 평화 여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함께 들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참팟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재밌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